스포츠 역전주 시간입니다.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왜 움직이는지 그 종목들에 대한 전략을 저희가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2시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분들과 함께 탄탄한 전략 세워보죠. 오늘은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익 고문, 이코노미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실시간 특징주에 대한 전략 세워보는 시간이고요. 코스닥 지수가 이 짧은 한 10분 사이에 0.7%까지 고점을 조금 더 높이면서 막판 스퍼트를 내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속도를 내주는 만큼 우리의 계좌도 막판 스퍼트를 좀 내줬으면 좋겠고요. 관련된 종목 그리고 전략까지 이 시간 챙겨가면서 든든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5개의 종목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첫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5개 중에 가장 따끈따끈하지 않을까 싶어요. 밀리의 서재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정에 입상을 했는데 공모가 대비 2배에 달하는 일명 따상에 성공을 했죠. 만약에 따따상까지 이루면 주가는 92,000원까지 뛰게 되는 건데 일단 현재까지 장중 고점은요 150%로 확인이 되고요. 현재도 역시나 강세를 좀 시연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로봇주 안에서도 유진 로봇을 꼽아봤어요. 어제 21% 급락하고 하루 만에 다시 그걸 다 만회하고 있는 장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내용 보니까 해외 진출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독일 뮌헨에서 해외 지사를 설립, 본격적인 해외 진출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정유주 가운데 흥구석유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최근 부각되고 있는 종목 중 하나고요. 미국 셰일 업체 CEO마저 유가가 $150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경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영향과 함께 업계가 술렁이는데요. 물론 큰 그림에서 기름가 상승은 부담스럽지만 정유주에게는 이익이 대폭 증가될 것이란 전망 나옵니다. 정유주 그리고 흥구석유에 대한 전략 세워볼게요. 자, 다음 종목은 대동입니다. 이창원의 탑픽 시간에도 한번 편입을 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약세장에서도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좀 시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중 12%대까지 오르기도 했고요. 증권가에서는 대동에 대해서 해외 매출을 중심으로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카나리아 바이오 점검을 좀 해볼게요. 일단 최근에 비만 당뇨 치료제를 훈풍으로 시작해서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다른 치료제로 관심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 종목의 경우에는 난소암 치료제의 임상 3상, 중간 결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기대감이 좀 선반영되고 있는 모습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4거래일 연속 올랐고요. 오늘도 장중 13%대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5개의 종목들을 간략하게 정리해봤는데 일단 정유주, 로봇주, 제약바이오 등 다양한 섹터에서 5종목이 오늘은 선정이 됐어요. 첫 번째 종목은요. 이 가운데서도 가장 따끈따끈하다라고 말했던 종목이죠. 밀리의 서재에 대한 의견부터 정리해보며 출발해보겠습니다. 과연 이 시점에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임 고문님은 지금 X를 드셨고 김태성 본부장님은 O의 의견이셨는데 고문님의 의견부터 좀 들어볼까요? 밀리의 서재 주가 상승, 오늘이 시작으로 더 갈 것인가 많이들 궁금해할 것 같은데 아니라고 보시는 거세요? 예, 과거 같으면 신규 상장되면은 아마 그 효과가 계속 나타날 수 있는데, 글쎄요, 최근에 오르는 게 그렇게 계속 연속성이 있지도 않고, 하다가 이 회사가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구독 경제 서비스를 하는 회사예요. 네. 그래서 왜 밀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상호를 보니까 밀리미터에서 그 책의 공간 넓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일단 생각이 드는데 여기 하여튼 23,000원의 공모가가 나왔어요. 근데 공모 경쟁률이 기관의 600대 1 정도 상당히 컸어요. 상당히 성공적으로 했는데 이게 오늘 41,000원 거의 더블을 시작해갖고 공모가 대비 2.5배, 57,600원까지 갔다가 지금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하는 것보다는 가려면 그냥 올라가서 끊겨야 되는데 계속 그러니까 올라가지 못하고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유통 물량이 한 25%밖에 안 되거든요. 대주 지분이 한 75%가 이제 막혀 있어. 네. 대주 지분 플러스 기관 보호 예수 물량에서 유동하는 게 한 25%가 될 텐데 거기에 반 정도가 돌아다닌다 그러면은 현재 거래량 봐서는
몇 배가 동고에 그러니까 지금 810만 주가 상장되는데 거기에 뭐 한 10%면 80만 주에 오늘 거래량이 1000만 주면은 뭐 몇 번을 동고니까 계속 갖고 있질 않고 계속 매매를 하는데 이게 장중에 움직이면은 이게 아무래도 좀 수익이 날 텐데 계속 네. 지금 스라이딩해서 지금 빠지는 상황이거든요. 오전에 비해서 계속 밀리는 상황이란 네.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그냥 기존에 갖고 있던 거를 그냥 갖다 파는 상황 계속 그러니까 매수가 새로 들어오지 않고 단기 매매 위에는 없다라고 그러면은 계속 갈 수 있을까라는 쪽에서는 약간 의문이다. 라는 쪽에서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네. 좀 차익 매물이 더 나와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앞서 설명하기로도 역시 150%까지 오르긴 했는데 현재 보니까 80%로 윗꼬리가 많이 달린 상황이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더 차익 매물이 좀 나와줘야 된다라는 전략 안에서의 X였다라는 점 체크를 해봤고요. 그럼 김태성 본부장님은 일단 네. 오를 드셨잖아요. 그쵸. 어떤 관점이셨을까요? 만약 우리나라가 내일부터 연휴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이 밀리의 서재를 가지고 계신 혹은 관심 있게 보시는 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매수의 투심이 조금 더 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장점 중에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 지금 섞여 있는 부분이 뭐냐면 앞서 이제 고모님께서도 이야기하셨다시피 지금 밀리의 서재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유통 주식수가 없다라는 네.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적은 돈으로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적은 돈으로도 주가가 또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연휴를 앞둔 리스크 회피 물량에 따른 차익 물량이 지금 나오다 보니까 좀 불편한 모습을 저는 보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밀리의 서재가 지난해 이 IPO 철회한 선택이 네. 굉장히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좋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더욱이 이제 단순 기대감뿐만 아니고 이들이 보여준 실적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영업이익률 약 10% 정도 이제 영업이익률을 좀 보였기 때문에 저는 오늘의 이 차익 물량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제가 왜 오를 들었냐면 네. 연휴 지나고 와서 만약 양봉으로 보인다면 플러스권으로 전환이 되어서 45,000원이라는 가격대 위로 다시 올라서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관심 있게 트레이딩을 하셔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연휴를 앞둔 리스크 회피 심리의 차익 매물이다라고 판단을 좀 하셨고요. 역시 차익 매물은 두 분 다 아쉬운 상황이다라고 보셨지만 김태성 본부장은 연휴 지나고 올라서 45,000원까지 오른다면 트레이딩 괜찮겠다라는 판단에 오였다라는 부분도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빠르게 넘어가 볼까요? 유진 로봇주 안에서도 이 종목에 대한 매력은 무엇일까요? 오늘 지금 23%까지 올랐다 현재도 20% 고점을 잘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 시점에서 두 분은 사도 된다, 안 된다 어떤 의견일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두 분 다 안 된다로 통일이 된 종목입니다. 일단 이 청소 로봇 사업은 접고 이제 자율주행 사업을 확장한다라고 했는데 청소 로봇 사업이 캐시카우 역할을 좀 했었다 하더라고요. 실적에 영향이 좀 있을까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안 되니까 접는 거거든요. 한쪽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이제 축이 세 개가 있어요. 자율주행 솔루션 관련,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이제 공장 기계 로봇 관련, 그다음에 이제 하는 그 청소 로봇 네. 관련인데 세 축에서 상당히 그러니까 수익성이 좋았던 것을 지나고 나니까 워낙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수익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다 상당히 빨리 접은 편이에요. 그래서 향후에는 뭐 그 접은 거에 대한 어떤 그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겠지만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실적이 더 늘어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스럽고 그리고 실적이 작년에 흑자로 돌아섰다가 그 재작년에 적자였어요. 작년에 36억 흑자로 돌아섰는데 오늘 1분기에 15억 적자, 2분기 17억 적자, 3분기, 4분기 작년보다 좋아질 것 같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실적 안 좋은데 오늘 같은 경우 어제 좀 많이 내렸다가 오늘 다시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어제 2배예요. 네. 그냥 단기 매매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과거에 로봇 관련해서 이제 완전 테마성으로 해서 올라갔던 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바닥에서 오르는 게 아니라 로봇 관련주 올라갈 때 거의 한 2배 이상 올라갔단 네. 말이에요. 올라갔다가 최근에 조정받았다 어제 크게 빠졌다 오늘 올라가는 거라면은 이거는 그냥 트레이딩 개념이다라는 했을 때는 그렇게 지금 따라가서 먹을 게 있겠느냐라는 쪽에서는 저는
별로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그리고 외국인도 오늘도 매도하지만 지금 3일 연속 계속 매도하고 다니까 올라갈 땐 계속 매도, 그러니까 차익 매물을 내놓는 거예요. 그냥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현혹될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듭니다. 실적이 잘 나올지 의문스럽다. 오늘의 상승은 단기 매매 정도로 좀 판단을 하고 계셨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도 X 의견이었는데 네. 그래도 시장에서는 본격적인 해외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거거든요. 그냥 기대감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유진 로봇이 청소 로봇에 대한 사업을 이제 정리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과의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다른 기업들이 이제 치고 올라옴에 있어서 이쪽에서는 마진율을 이제 높게 잡아가기에는 네. 조금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이 청소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는 이제 조금 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유진 로봇도 그렇고 우리나라 로봇 산업 전체적으로 결국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로 혹은 자율주행 쪽으로 가고 있는 그러한 지금 과도기적인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네. 이러한 시점에서는 첫 번째로는 성장성에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이건 장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그들이 현실화되어서 실제 이 기업들이 돈을 벌기까지에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거죠. 일단 주가는 기대감에 먼저 반응을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특히나 그러한 기대감 플러스 로봇주들이 가장 많이 관심 있었던 것은 바로 두산 로보틱스 그렇죠. 이러한 뉴스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뉴스들이 모두 다 노출이 된 현재 상황. 물론 어제의 음봉을 모두 잡아먹는, 그러니까 잡아먹는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겠습니다만 그래도 다 커버하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단기적인 추가 상승은 저도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일단 이 기업들이 더 좋았었던 가격대를 돌파하기에는 이제는 새롭게 우리가 이제 몰랐었던 내용들의 뉴스단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15,000원, 16,000원대를 어떠한 뉴스와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돌파하는지를 보면서 체크를 하셔야 되는 네. 것 같고 제가 X 의견을 드린 것은 오늘의 양봉을 보시면서 네. 너무 성급하게 로봇주들 좀 빨리 팔았나? 그럼 다시 사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드려보고자 X 의견 한번 드려봤습니다. 기대감에 주가가 오르죠. 기대감을 먹고 사는 주식 시장입니다만 일단 오늘의 상승은 기대감일 뿐이고 해외 진출이 실적으로 이어지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특히나 보유자의 영역과 신규 진입을 좀 나눠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보유자들한테 팔자라는 뜻이 아니고 일단 그분들은 보유하면서 주가 추이를 지켜보시고 신규 진입에 대한 보류 의견이었다라는 점 저희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정유주가 핫합니다. 국제유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150달러 이야기가 다시 한번 시장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화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좀 부담스러운 섹터도 있을 거고 미소를 짓고 있는 섹터도 있지 않을까요? 정유주가 그렇겠죠. 흥구석유는 이 상황에서 저희 투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팻말로 알아보겠습니다. 들어주세요. 네, 두 분 의견이 살짝 엇갈렸는데 고모님 X의 의견, 본부장님은 O의 의견이었습니다. 흥구석유는 외국인이 꾸준히 요즘 매수를 좀 해주는 게 포착이 됐어요. 다만 정유주 가운데서도 흥구석유는 이 도소매 업체로 분류가 좀 되잖아요. 정유주 안에서도 대장주들이 분명 있는데 그들보다 탄력이 더 좋은 이유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은 하여튼 뭐랄까 가격도 싸고 관련주 중에서 일단 네. 저가고 일단 수급이 기존에도 상당히 몰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학습 효과 그래서 일단 한번 많이 최근에 어제도 최근에 조정받은 네. 거를 어떤 그 수급에 의해서 오늘 땡긴 게 아닌가 일단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실적이 문제예요. 실적이 작년에 관련주들이 실적이 다 좋았어요. 워낙 네. 좋았어요. 워낙 좋았다가 올해는 그 실적 때문에 기저효과 때문에 이제 기고효과가 되는 거죠. 그 효과 때문에 올해 실적이 다 이제 안 좋아질 것 같고 그리고 최근 유가가 거의 한 37% 6월에 한 67, 그 WTI 기준 66달러 정도 됐는데 지금 90달러를 조금 이제 오늘 좀 떨어졌다가 거의 90달러 선이거든요. 거의 유가가 한 3개월 사이에 37%나 급등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 영향을 좀 받는데 글쎄요. 이것 때문에
주가 그 실적이 갑자기 좋아지겠냐? 저는 거기에는 좀 의문스럽다 생각이 들고 관련주도는 뭐 중앙에너비스나 이런 것도 조금 올라가긴 맞아요. 하는데 그렇게 강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외국인 매수가 좀 있어요. 네. 근데 뭐 그렇게까지 계속 진행되는 매수는 아닌 것 같고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다. 예, 의미 부여보다는 그냥 글쎄 많이 빠졌을 때 그냥 또 그냥 또 담아놓는 네. 뭐 그런 거일 수 있겠다. 그래서 어떤 지속성에는 약간 좀 그렇고 그러고 최근에 또 이게 빠진 것도 아니라 이제 총 올라갔다가 좀 조정받고 오늘 어떤 플랫폼식으로 이제 네.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서 뭐 반등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추세라면은 좀 더 빠질 것 같다라는 쪽에서 저는 단기 매매 외에는 이것도 크게 의미는 없어 보인다 생각이 듭니다. 단기 매매 외에는 큰 예. 의미가 없다. 실적에 대한 의문도 있고요.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곤 있지만 연속성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기억을 좀 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김태성 본부장의 의견은 네. O였어요. 네. 정유주 가운데 가장 국제유가 상승의 수혜를 누릴 것으로 보는 종목이 뭘지도 좀 궁금하고요. 흥구석유는 FN 가이드 검색해 보니까 최근 1년 사이에 네. 발행된 리포트가 한 건도 없더라고요. 네. 어떻게 봐야 일단은 돼요? 기업 사이즈가 조금은 작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그런데 좀 뭐 기업 사이즈가 작다 그래서 기업이 나쁘고 좋냐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렇죠. 이야기거든요. 일단 최근 시장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거래대금,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형주들을 밀어 올리는 힘보다는 중소형 기업들에 밀어 올리는 힘이 오히려 더 좋을 수밖에 없는 저는 시장 상황이 철저하게 반영이 된 지금 sek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S-오일이 가는데 이들이 안 간다? 또 이들이 가는데 S-오일이 안 간다? 그럴 수는 없거든요. S-오일이 가면 그에 따른 낙수효과 이 후발 주자들은 모두 같이 움직이고 이들이 또 가면 S-오일은 또 먼저 한 발 앞서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지금 이 사이클이기 때문에 뭐 누가 더 좋다, 누가 더 안 좋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따지시기보다는 일단은 시장에서 보이는 대로 해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석유 가격, 유가의 가격은 저는 100불이 만약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 그럴 가능성도 지금 농후해졌습니다. 네. 아무래도 작정하고 지금 감산에 들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공급적인 측면에서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또 빠르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유가가 지금보다 더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 수준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머무를 것을 감안해 본다라고 하면 이들 기업들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실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름가 올라가면 당연히 기름을 아껴 쓰겠죠. 하지만 그것도 한도가 있는 거고 네. 결국에 이제 소비가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이들 기업들의 실적도 계속해서 이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서요.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주도 업종이 쉬고 있는 가운데서 이러한 중소형 개별주단에서 거래량들이 좀 많은 쪽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지만 살 때도 편하게 좀 살 수 있고 문제는 시세가 날 때 팔 때도 좀 편하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흥구석유가 조금 테마적으로 움직이면서 공격적으로 보이시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충분히 가능한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흥구석유에 대해서 일단 김태성 본부장은 오해의 의견이었다라는 점 기억해 보겠고요. 자, 그럼 다음 종목도 볼까요? 농기계와 테슬라의 결합된 이름으로 농슬라라고 불리는 섹터가 요즘 굉장히 시장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죠. 이 가운데서도 대동이 1위, 2위 하면서 역시나 강한 흐름을 오늘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이 시점에서의 투자 의견 어떨까요? 펜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오해 의견으로 일치가 됐습니다. 자, 일단 뭐 대동은 기술력이 엄청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율주행 트랙터는 물론이고 이제 자율적으로 작업을 하는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이 기술력이 부각받고 있는데 뭐 기술력만큼이나 주가의 상승룸도 남아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게 좀 말씀하신 게 3단계인가 봐요. 맞아요. 3단계에서 뭐 우리가 테슬라 자율주행 가면은 뭐 5단계, 5단계까지인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있는데 농기계는 이제 뭐 하여튼 3단계가 어느 정도가 끝인지 모르는데 뭐 자율주행해서 이제 자기가 작업을 하는 그 3단계 지금 그 시험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이 회사가 재료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거기에 재건 사업 때문에 어떤 그 트랙터나 이런 그 중장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 재료를 수혜받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다가 네. 최근에 올라갈 때는 그 포스코 관련해서 로봇
납품 MOU를 맺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근데 MOU는 MOU예요. 실제적으로 가봐야 아는 거인데 어쨌든 간에 일단 다른 회사보다도 선점해서 그거를 이제 했다는 것도 상당히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던 것 같고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자율주행에서 놀기에 관련해서 해외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건데 일단 실적 이 회사가 실적이 그렇게 올해 작년에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나빠지질 않아요. 계속 작년 수준 머물 것 같고 최근에 주가가 좀 급등한 이후에 조정을 좀 받았다가 지금 3일 전부터 4일 전부터 지금 반등을 했는데 오늘 거래가 터졌어요. 터졌는데 윗꼬리를 안 달고 몸통으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상당히 강하게 매수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이게 전고점 수준에서 충분히 뚫어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좀 좋게 보고 있고 그거 관련해 가지고 거래량이 좀 많아지긴 네. 했지만은 그 이후에도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럼 김태성 본부장도 우회 의견으로 일치된 네. 종목이었습니다. 어떤 의견이실까요? 일단 뭐 자율주행 자동차는 레벨 0부터 레벨 5가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농기계 쪽은 레벨 0에서 우리나라 국내 기준으로 보면 레벨 4까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일단 레벨 4는 말 그대로 이제 무인, 그러니까 네. 사람이 없어도 이제 이 기계가 돌아다니면서 작업까지 하는 거. 일단 출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레벨 3. 그러니까 사람은 있긴 있어도 있긴 있대. 굉장히 이제 로봇들이 스스로 작업을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 우리나라 사실 매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기계가 나온다 하더라도 몇 대 팔릴까에 대한 의구심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디 시장에서의 매출이 가장 중요하냐? 정답. 북미죠. 그렇죠. 미국 친구들이 많이 사줘야 네. 됩니다.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가서 농약을 뿌린다 하지만 그쪽은 비행기가 날아다니면서 그렇죠. 농약을 뿌리는 그러한 규모가 아예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만약 폭발적인 성과 그리고 성능 이런 것들이 지금 벌써 입증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출시와 함께 대동이 또 이제 기록할 수 있는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여전히 높게 잡아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우리가 얼마나 한숨을 많이 쉬었습니까? 맞아요. 시장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동을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정말 마음 편할 거예요. 네. 그만큼 시장 대비 강하다? 그러면 시장이 좋으면 이 종목은 더 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구간이 사실은 신규 매수하실 분들에게는 좀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네. 지금 사도 되나? 내가 사면 밀릴 것 같은데 그쵸. 그런 자리라서 하지만 갖고 있는 기술력과 보여줄 수 있는 실적을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분할 매수 차원에서 1차 매수 정도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셔도 괜찮다라는 네.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관점도 분할 매수 관점에서 괜찮다라는 대동이었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의 강세도 심상치가 않은데요. 현 시점에서의 의견 어떨지 역시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이 종목도 우회 의견으로 일치가 됐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섹터는 이름이 참 어려워요. 오레고보맙이라고 난소암 치료제인데 임상 3상의 중간 결과 발표가 11월로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중간 발표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임상 3상이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린 거예요. 오래 걸린 건데 기정을 했었나라고 네. 이 종목을 확인하고 나서야 벌써 이게 임상 3상이 됐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임상 3상이면 11월에 아마 중간 발표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 내용이 무용성 평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용성 평가는 이게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니까 딱 잘라갖고 만약에 없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회사 큰 문제 생기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다 생각은 드는데 이게 난소암 치료제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보도를 하고 중간 발표까지 하는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움직인다는 게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고 바이오니까 실적은 좀 뒤로 좀 제치자 생각이 들고 일단 기관이 계속 매수를 하고 오늘 외국인이 한 60만 좀 매수를 해요. 한번 지켜볼 필요 있어요. 오, 예. 좋습니다. 한번 지켜보자. 수급도 괜찮은 상황, 여기에 결과도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전망입니다. 김태성 본부장의 의견도 오였죠? 그렇죠. 일단 오늘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기업들이 점상 혹은 네. 시장 대비 강하기 때문에 일단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기세 싸움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으로의 수급이 지금 몰리고 있는 것을 좀 쫓아가 본다라고 하면 저는 카나리아 바이오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대신에 앞서 고모님이 조심해야 될 부분들 다 이야기를 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중은 다른 섹터 대비해서는 일단은 적게 들어가시는 게 포인트다.
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제약바이올에 수급이 몰리고 있고 시장의 대세 역할을 좀 해주고 있어서 투자 매력도 있다라는 점인데 다만 주의해야 될 점이 비중. 그렇죠. 알겠습니다. 너무 적극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비중을 생각하시면서 내 자금 여력도 봐야 되잖아요. 그 흐름도 같이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시장에서 튀고 있는 종목 5개를 선정해 봤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정리해 드렸는데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는 이 두 분이 생각하시는 현 시점에서 매수해도 괜찮은 유망한 종목들 보도록 할게요. 두 분의 선택은 무엇일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성희 고모님은 엔캠을 선택하셨네요. 김태성 본부장님은 모니터랩인데요. 엔캠부터 간략하게 매력 들어볼까요? 재미없는 주식이에요. 진짜 바닥을 기고 있는 주식이에요. 네. 이렇게까지 빠질 수 있을까? 실적 엄청나게 좋아지거든요. 이 2차 전지 가서 전해액 관련한 회사인데 실적 대비해서 이렇게 재미가 없을 수가 있나? 2차 전지 올라갈 때 얘는 뭐 했어? 라고 할 정도로 안 올라갔던 주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전해액만 하는 게 아니라 향후에는 그러니까 전해액의 문제점을 전고체로 지금 커버하려고 그러거든요. 전고체 관련 회사도 인수를 했고 그다음 미국의 공장 오하이오나 뭐 그 조지아 공장 여기 LG, SK온이 계속 납품을 하고 우리 이거 글로벌 거의 4위예요. 그리고 중국 공장 완성에 얼마 전에 이제 증설하면은 내년에 글로벌 3위까지 가고 우리나라는 최대 전액 관련 회사인데 글쎄요 이렇게까지 빠질 수 있을까요? 한번 지금 뭐 바로 사는 건 재미없을 것 같긴 한데 진짜 긴 호흡으로 2차 전지가 만약에 다시 뭐 지금 전기차 좀 재미없다 그러잖아요. 하지만 이게 뭐 얘기가 그런 거지 지나고 나면 또 다시 이제 또 매수 들어 전기차 또 화랑 시대가 오면은 아마 이런 거에 대한 관련주들 또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 한번 관심 있게 지금 봐야 될 분명한 종목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엔캠이었습니다. 긴 호흡으로 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선택이었고요. 김태성 본부장 모니터랩을 선택한 이유는요? 일단 보안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늘어나는 AI 혹은 늘어나는 로봇 혹은 늘어나는 자율주행 이쪽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서 결국에 이제 같이 성장해야 될 산업이 뭔가라고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이 보안 쪽도 당연히 좀 성장을 빠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 지금 거론된 섹터 대비해서 이 보안주 관련주 종목군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부 몇 종목의 수급이 쏠리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또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 또 이제 정부 정책적으로 사이버 안보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모니터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체적인 기술력에 대한 실적 성과라든지 기술력인 이 성장들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는 기업이라서 신규 상장했다라는 이 리스크만 없다면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8,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공략 가능하다. 대신에 이제 상승이 나오게 되면 너무 큰 욕심을 지금 부리시면 안 되실 것 같고요. 15,000원 혹은 16,000원 구간대에서 분할 매도하시면서 수익을 챙겨가시는 전략이 가장 좋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엔캠과 모니터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관련된 종목들 이야기 나눠봤고 아쉽지만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